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와 딸,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처럼 행복한 나를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사니까 기쁘네요. 오늘은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혼 꼭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 임신을 했어요. 사실 둘 다 결혼하고 싶을 만큼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때 나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둘 다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이건 남편과 결혼을 하라는 운명인가 보다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혹시라도 남편이 아이를 지우자고 하면 저 혼자서라도 낳을 계획이었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저보다 더 임신을 좋아했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고 난리였죠. 정말로 이제 부부가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봐도 이 남자는 저한테 푹 빠졌구나 하는 게 눈에 훤하게 보였습니다. 만난 게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남달랐거든요. 이렇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혼전 임신이 칭찬할 거리는 아니니까 혼날 각오를 하고 갔어요. 사실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게 남편의 어머님이 아들 사랑이 정말 강하시거든요. 연애하는 내내 남편이 어머니에게 잡혀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자신을 애 취급하는 게 너무 싫대요. 친구들이 마마보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하니까 사생활이 없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분가할 거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혼 허락을 받기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역시나 남편의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홈전 임신을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니 혼자서 조용히 속닥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몸을 저렇게 굴리면 쓰나. 저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포장도 없고. 이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그런 말을 하나요? 너무 놀라서 네?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탐났니? 라며 웃으면서 말을 하셨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민정이 좋다고 따라다녔어. 라고 해줬죠.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친해지다 보면 저를 좋게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맞장구도 잘 치고 리액션도 잘하면서 나름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하셨고 같이 대화도 잘 통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말이 많니?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답을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으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식사 자리가 끝났네요. 집 가는 내내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이런 말들을 일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제 걱정을 알아채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무조건 분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분가를 해서 무조건 시댁과 거리를 둘 거고 자신은 어머니보다 저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중간 중재를 잘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한 식당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어른들 이야기여서 남편과 저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예물을 뭘 할지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그냥 현금 주면 안 되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잣말이지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벙쪄 있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헛기침을 하면서 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하시기를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김서방이 좋은 사람이니 믿고 보낸다고 하셨죠. 이미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대충 눈치를 챈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댁과 떨어진 집에서 단둘이서 살게 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신혼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가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죠.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전화가 와서 안부 연락 좀 하라고 화를 내셨고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다른 남편분들은 자기 어머니한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만 알 수 있게 했죠. 제가 나서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 잠시 들렀다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아주 크게 하는데 나름 잘 돼요. 그리고 시골이라 제가 태교를 시골에서 하고 싶기도 해서 조금 일찍 가려고 했죠. 추석이 지나도 저 혼자서라도 시골에 더 있다가 오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시골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친정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 후 처음 맞는 추석인데 친정에 자기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시어머니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시골에 가서 남편이 몸고생하고 몸빼바지 입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완전히 시골 체질 같다며 오히려 자기 돈으로 몸빼바지를 사서 입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농사일손을 돕는 것도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없이도 가끔 혼자 스스로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올라옵니다. 그만큼 시골에 대해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촌에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없답니다. 제가 이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만큼 남편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셨고 아들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내내 시댁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원래 며느리는 친정에 30분 정도만 있다가 오는 거고 시댁에서 추석 때 다 있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정말 오랜만에 가는 집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태교를 하러 간다고 말을 하니까 언성을 높이시며 무슨 태교야?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추석에 와서 일해라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너 하나 없다고 안 돌아간다니? 결혼할 때 별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유난이구나 라며 저희 집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농사라는 거에 비해서 되게 잘 버는 편이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서 전원주택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할 때 집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막말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를 내는 게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화를 내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골로 내려갔고 남편은 이 시골 공기가 그리웠다며 바로 옷을 갈아입고 밭에 가서 일을 했죠. 저는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삭막하지 않은 이곳에서 살고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화가 계속 오셨어요. 남편이 일을 하러 가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내가 시골 내려가지 말랬지? 어디서 이게 어른 말을 우습게 봐? 라며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태교를 하러 온 곳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서 잊은 채 며칠 동안 남편과 저희 친정집에서 놀다 갔어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직접 재배한 야채들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왔는데 저와 남편은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정말 꿀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입원을 해야 했어요. 이제 출산일이 다가와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했고 저와 남편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아이를 낳고 남편 얼굴을 보니 저보다 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벌써부터 아기들 중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단 말을 하고 다녔고 간호사들한테 팔불출 아빠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제가 산후조리하는 내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도와주었죠. 남편 덕에 수월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교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막무가내로 끊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조금은 어색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손주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아껴주시니 다행이었죠. 이제 사이가 점점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손주는 손주고 며느리는 며느리였거든요. 저와 제 딸을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많이 싫어하셨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건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순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께서 서울에 놀러 오신다고 했어요. 손주도 보고 서울 구경도 할 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는 너무 좋다며 저희 집에서 며칠 묵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셨고 여행도 같이 다니려고 했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부모님이 서울 여행을 하시고 저녁에 저희 집에 캐리어를 들고 오셨는데 조금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서 자자 라고 하며 남편을 시댁에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다들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왜 그러냐며 시어머니의 손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긴 왜야? 너 이 집 사람들 불편해하잖아. 이런 말을 하며 남편을 끌어냈고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정색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부모님 등을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지금 당장 시골로 내려가라고 했죠. 저희 부모님의 등을 현관문으로 밀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지금 운전해서 집 가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제 남편이 먼저 한마디 했어요. 엄마, 대체 왜 이래? 엄마가 민폐야. 엄마가 집 가. 이 말을 하고 시어머니 등을 떠미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가시면서도 사돈, 얼른 나와요. 여기서 자면 안 돼. 라고 했고 저희 어머니도 화가 난 것 같았죠. 참을 만큼 참았단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지금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 바로 차를 타고 가려고 했고 저와 남편이 끝까지 막았지만 간다고 이미 굳게 마음을 먹으셔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이라 위험한데도 간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잘 생각했다며 화가 더 나게 했죠. 정말 이해되지 않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차를 타고 주차장을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돌변하면서 에휴, 진작에 갈 것이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치? 아들, 엄마 잘했지? 이 말을 했어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고 뭐고 없이 한 소리 하고 싶었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제 앞에서 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희 부모님을 내쫓은 이유가 바로 남편이 불편할까 봐였습니다. 정말
아들 사랑이 이렇게나 무섭네요.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거든요.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유증이 무서워서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이라 운전이 걱정되긴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잘 도착했는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뜸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으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늦게 가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우선 저와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도 수술은 필요 없을 사고였지만 그래도 걱정되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화가 미친 듯이 끓었지만 꾹 참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이었죠.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났으면 정말 뚜껑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사고가 자기 탓 같대요. 자기가 더 뜯어말렸어야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밤에 가라고 했으니까 자기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며칠간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병간호란다고 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하고 싶다고 했죠. 아무리 말려도 남편의 뜻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남편은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병실에 찾아오셨어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에는 담담하게 반응하시더니 남편이 병간호란다는 말에는 화를 내시면서 병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서 저희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남편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가 왜 쟤네 부모님 간병을 하냐며 화를 냈죠. 그런데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생각이 없어? 엄마가 그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밤늦게 가라고만 안 했어도 교통사고 안 났어. 엄마도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큰 소리에 당황을 했고 화살은 저희 부모님한테로 갔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으며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못 써요? 다친 게 내 탓이야? 그쪽이 운전만 잘했어도 사고 안 났어. 왜 우리 엄한 아들 고생시켜? 라며 화를 냈죠. 결국 이 말에 저희 어머니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야, 이 미친 여편네야. 참다 못 봐주겠네 진짜. 네 아들만 중요하냐? 내 딸도 중요해. 그리고 뭐 돈이 없어? 내가 네보다 훨씬 잘 벌어 미친냐. 당장 주둥이 닥치고 꺼져. 라며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 말에 병실 사람들도 다 같이 시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종료되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했고 저한테 이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명절에 절대 시댁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남편의 말에 바로 동의를 했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부터 시어머니와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사이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니까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시골로 내려와서 몇 달간 살아보고 있어요. 지금 산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람도 없고 조용한 이곳에서 살아보니 너무 좋네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